의료위기에 대한 현안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이제 출구 전략 마련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대화 테이블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의사들과 함께. 그래서 전 단계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전 변호사님, 이 책임자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귀행말을 했던 책임자들, 장차관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귀행말 한 사람이 과연 조규용 장관 그리고 박민식 이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일까? 나는 그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전문가 중에 있다고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에게 그 이제 실무적인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조경 장관이고 박민식 이 차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박민식 이 차관은 이미 그 수많은 의료인들이 함께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도 거부를 할 정도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은 바는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 내가 뭐라고 혹시 그 개인적인 그 성품에 연관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박민식 그 차관이 지금 가장 큰 타깃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인들에게는 거기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응급실에 가려면 이제 경증이 아니라 중증 정도여야 된다. 걸어갈 수 있으면 경증이다. 본인이 그래가면 경증이고 중증이 절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분인데 참 그 의료인들이 반감을 사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조경 장관 또 너무 대통령의 그 지시 여기에 딱 그 몰입이 돼서 의료인들이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우리가 의견 수렴은 다 했다 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제부터 특히 그 이제 교수협의회 난 이 교수협의회에 있는 분들을 정말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사실 그 돈보다는 어떤 후배를 기르고 이 명예를 위해서 그 봉직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냥 이 근무한다보다 봉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그 내가 몸이 아파서 대학병원 같은 데 쭉 다니다 보니까 아 이분들은 정말 봉직을 하고 있구나. 돈을 위해서 여기에 근무를 한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의료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하나의 사명으로 알고 있구나 하는 분들이에요. 전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 꼭 드려야 됩니다. 오늘 속보 뉴스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대화 테이블 한번 앉아보자. 사실은 이게 민주당 쪽에서 제안했던 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안했고요. 사실은 한동훈 그 대표가 받았다 이거보다는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유예안을 먼저 냈고 내후년안 이재명 그 대표가 아 그게 참 좋은 방안인 것 같다 이렇게 편을 들어줬고 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용산의 윤 대통령만 오케이라면 오케이 됐습니다. 협의체가 만드질 판인데 오늘 비로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뭐 2,000명 꼭 고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료계에서 근거가 있는 자료들을 다 갖고 오면 그 수긍하겠다. 이제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수긍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것도 뻔한 거예요. 지역 의과대학에 숫자를 막 늘리잖아요. 그 시설이 없고 교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의료계가 지역 의대에 숫자를 막 늘린다고 해서 지역에 병원이 막 생기고 의사들이 필수로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 아니다. 어차피 거기서 졸업을 하면 다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나 그와 유사한 큰 대형 병원에 전공의를 하기 위해서 다 올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요. 이 현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용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눈이 좀 뜬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그것보다 이왕 그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제에 잘 됐다는 생각을 해요. 정부, 그다음에 의료계, 그다음에 의료계도 이제 의협이 있고 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수협의회 그리고 전공의 대표들, 또 지금 이제 여야 정당들이 모여서 우리 기본적으로 의료 체계를 처음부터 새로 재설계를 좀 합시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차피 시골에서 개업할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없습니다. 가령 그런데 시골에서 산부인과 그 위급 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료 체계를 만드는 거. 원점에서
이걸 다 논의해야 전부 되는 다 거예요. 새로 만들자. 새로 좀 만들자. 네. 그래서 가령 수가도 차등 적용을 하고 그런 데서는 시골에서 근무하는 이게 분들을 위해서 수가도 좀 높게 책정을 해주고 그리고 심평원에서도 어지간한 거는 그 심사 대상을 다 빼라. 의사들 편하게 해라. 우선 의사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이 소아과가 특히 많다고 그래요. 그 의료 조금만 잘못하면 의료 사고가 돼갖고 의사들이 다칠까 겁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응급실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환자들이 들어와도 자기가 이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쉽게 메스를 소극적인 잡지 못하는 아무래도 거예요. 소극적인. 근데 그래서- 전 변호사님 이 질문 꼭 지금 일단 분위기가 좋고요. 지금 추석 앞두고 국민들 걱정이 높았는데 뭔가 풀려 나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식의 인식이 정말로 확 달라지고 이제 확 좋은 답안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나이든 그 교수들 그룹은 아마 그 오늘 이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젊은 전공의들은 불안하겠죠. 이거 뭐 이런다고 해봤자 뭐 하느냐. 지금 차라리 개업하지 않으면 내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굳이 그리고 한국 의료 시장에 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외에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든가 민대 가서 다시 그 추가로 뭐 공부를 할 게 있어요. 하고 나서 나는 다른 편한 데서 의사로서 존경받으면서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의료인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그 나는 우리 정부가 이왕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었으면 좀 확 열어서 좀 포용을 해서 좀 새로 설계를 하고 좀 우리 그 의료뿐 아닙니다. 의약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그 이게 좋은 의료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안 그래도 한국 의료 환경이요 세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눈으로 당연합니다. 보고 있던 의료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셔널 헬스 서비스 NHS 시스템을 갖고 있는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돈을 막 대가지고 의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들에서 환자들이 수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나라로 그 정도.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점을 나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도 좀 알아서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이게 지름길이 아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변호사 숫자 늘려서 법률 비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업들, 개인들 변호사 숫자가 제가 개업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8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아마 한 2만 명 될 거예요. 예. 근데 법률 비용은요 2배, 3배가 됐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 의사도 문제도 늘린다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원책 훈수 전원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